우리의 지구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 뜻을 모은 환경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깨끗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환경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기술 개발이라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 영웅들이 걸어온 발자취, 지난 30년간의 결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성장으로 인해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우리나라 국토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1980년대 이후 발생한 크고 작은 환경 오염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물,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2년 환경기술 개발 사업인 G7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물 공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오염 처리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나타냈고, 그중 생활하수의 고도 처리 기술은 천안, 목포 등 14개 하수처리장에 보급되어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질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0년대 국제사회에서 환경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대두되었고, 특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2000년 당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질은 OECD 국가의 주요 도시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최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공해 자동차 등 4개 사업단을 운영하는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의 처리는 물론 미래 환경산업을 이끌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인 DPF 장치와 친환경 엔진의 국산화 등의 성과로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2004년 이후 10년간 총 26조 원가량의 대기질 개선 편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플라스틱이었지만 우리의 지구는 이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페트병과 같은 폐자원의 재활용 기술은 2011년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개발 사업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폐플라스틱 자원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기름을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하게 되어 폐플라스틱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우리의 에너지 자원이 되었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술 개발도 있었습니다. 그중 상수도와 하수도 물속에 있는 유해 미생물, 병원균과 각종 미량 오염 물질을 단시간에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새로운 감염원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기술로도 활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다 편리한 진단키트의 보급으로 이어져 국내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었고, 우리가 보다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0년간 우리의 환경을 지켜온, 우리의 환경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2023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착동 설명회 마지막 날 오후에 참여하는 부처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순입니다. 먼저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허준혁 수석연구원입니다. 환경부에서 2023년 신규 과제 추진 내용으로 기후탄소 분야, 물관리 분야, 생태보건 분야로 구분하여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R&D 개발 설명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강승희 서기관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강승희 서기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 R&D, 환경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환경 R&D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등으로 인해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적인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에 정부 주도로 선진국 G7 환경공학 기술 개발을 추진한 게 최초의 환경 R&D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대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차세대 핵심 환경 기술 개발 사업으로 에코스타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0년에는 차세대 EI 사업과 이슈별 특화된 생활 공감 환경 보건, 기후변화 대응, 폐자원 에너지와 R&D 등으로 다각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대에는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순환 경제 등 국제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 환경 R&D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환경 R&D 투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의 2023년도 R&D 예산 규모는 4,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16%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부의 특성상 저희는 조사 연구기관인 과학원과 자원관과 야생동물 질병원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510억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주요 R&D 예산의 경우에는 4,0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뽑은 미래 주요 환경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저탄소 사회 전환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 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 확보 이렇게 세 가지를 큰 이슈로 잡았고 이에 따른 R&D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저희가 중장기 환경기술 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R&D로서 비전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를 견인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까 미래 이슈로 잡은 세 가지, 먼저 탄소 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두 번째로는 녹색 인프라를 강화하고 세 번째로는 환경 안전 사회를 구축하겠다라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8개 중점 영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 1의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중점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자원순환성 제고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입니다. 각각 그 안에 추진 계획으로는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의 경우 인공위성이나 항공 등을 활용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전 국토에 대해서 탄소 수질을 평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탄소 중립 시나리오 기반으로 탄소 감축 이행 평가를 진행하는 R&D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부분에서는
폐자원으로 그린 수소 에너지 생산 공급망을 구축하고 CCUS 감축 평가 기술을 개발하며 습지 등 자연 기반 해법을 활용하여 신규 탄소 흡수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원순환성 재고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는 저희가 전 과정에 대해서 원료나 제조, 유통, 소비, 재생 등 전 과정에 대한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의 경우는 감량, 재질별 선별, 그리고 고품질 재생 원료나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열분해 유 같은 경우 나프타를 활용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금속계 폐기물, 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 대해서 재활용을 제고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및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실증하는 것까지가 저희 전략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으로는 녹색 인프라 강화입니다. 그 국제적인 이슈에 따른 탄소 중립 이행도 역시 진행하면서 저희 녹색 인프라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역시 크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로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존입니다. 저희가 환경부가 국토부에 있던 물 기능이 다 넘어오면서 그 그러니까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통합 디지털 물순환 기술을 개발하고 위해성 기반으로 토양을 오염 관리를 하고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스마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자원 및 수재의 관리입니다. 그 기후변화로 역시 그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ICT 기반의 가뭄 관리를 하고 홍수터 등 MBS를 활용해서 홍수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성 기반을 국가 수자원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입니다. 저희 국내 생물 자원을 복원하고 이용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구축하고요.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 자연 생태 기반, 저영양 개발 등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을 실증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사회 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가습기 등 각종 위해 요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가지를 잡았는데요. 환경성 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의 스마트 관리와 국민 체감 청정 공기 및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먼저 환경성 질환 및 환경 유해인자 스마트 관리의 경우 환경 유해인자 건강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해인자의 전방위적 관리, 그리고 신종 복합 물질의 위해성 평가, 그리고 IoT와 AI 활용한 화학사고 예측 진단, 그리고 관심 많으신 미세 플라스틱, 또 소음, 진동 및 빛 등 생활환경 위해인자를 전주기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 체감 청정 공기 및 실내 공기질의 관리는 대기 오염 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 오염 물질과 기후 오염 물질에 대해서 각각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상 규명과 저감 기술에 대해서 실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전주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부터 5년간 진행할 제5차 환경기술 산업 인력 육성 계획 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환경과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이고요. 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전환으로 환경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과 목표를 보시면 기술, 산업, 인력의 각각의 목표가 있는데 기술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기술 수준을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81.1%인데 이를 85%까지 끌어올리고 기술 격차는 2.6년으로 축소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 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116조 6천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18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기술과 산업과 인재에 대한 양성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 네 번째로는 이 세 가지를 융합하는 플랫폼을 실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환경 클러스터 5가지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이 부분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예, 저희 환경부 2023년 R&D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투자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저희가 주요 R&D의 경우에는 46개 사업 4,06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3개 신규 사업의 9개 신규 과제 및 8개 계속 사업의 24개 신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탄소 중립 이행 기반 마련 안에 있는 관측 기반 온실가스 공간 정보 지도와 생태계 기반 탄소 흡수원 조성 관리, 그리고 녹색 인프라 강화 파트에 있는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 이렇게 3가지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46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석희 서기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탄소기술실 윤한미 실장님께서 기후탄소 분야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탄소 분야의 R&D 신규 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총 4개의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고요. 총 12개 과제가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관측 기반 온실가스 공간 정보지도 구축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시는 대로 사업 목적 자체는 위성과 관측 DB를 활용을 해서 세분화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런 거를 구현을 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년 신규로 진행이 되며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3년도 중점 방향을 보시면 시공간 인벤토리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측 기반인 위성과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그다음 미래 탄소 수지, 그러니까 배출량과 흡수량에 대해서 변화를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1개 과제에 대해서 60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기초 응용이고 개별 통합형으로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관측 기반 온실가스 공간 정보지도 구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5년간 진행이 됩니다. 결과물은 국가와 지자체의 CO2, 메탄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관측, 모델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온실가스 고배출 지역 진단하고 대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비용 효율적인 탄소 중립 정책 수립 지원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제 기획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공고 및 접수는 1월 31일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2월, 3월 선정평가를 거치게 되며 협약은 4월부터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ICT, AI, 빅데이터 기술을 사업장 공정에 적용을 해서 강화되는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최적 방지 기술 실증화를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중점 방향은 중형 소각로 그리고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 화학산업 단지 등에 적용되는 최적 방지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과제가 계속 과제로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에는 신규 과제로 5개의 과제 490억 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중형 소각로에 대한 최적 운전을 위한 실시간 운영관리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에 소각장 테스트베드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IoT와 AI 기반으로 해서 소각시설 공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녹스를 저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검증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운영을 통해서 실증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것이 결과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한 소규모 소각장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만큼 그 모니터링 최적화를 위한 통신망 구축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중소규모 화학제품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 미세먼지 전구체의 변동부와 대응을 위한 능동형 시스템 개발 과제입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스마트 실증 시스템, 그리고 센서 기반으로 한 가변 제어 시스템, 그리고 운전 알고리즘 프로그램, 그리고 공인시험 성적사와 기술 인증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신청하실 때에 사업장 확보를 통해 테스트베드 협력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수의 중소사업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석유화학 산업 단지 등에서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셧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전구 물질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 단지 등에서의 이동형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어 통합 운영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셔야 되며 그다음에 AI 기반한 해당 산업 현장의 부유 시 배출 관련해서 평가 기법, 그러니까 예측 모델에 대한 평가 기법 등도 결과물로 도출을 해야지 됩니다. 석유화학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유지 보수나 장비 작업 중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2개 사업장 이상 현장 실정 적용을 3건 이상 만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입니다. 주로 미세먼지 주 배출원이 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주물 공정에 대해서 미세 액적 흡착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 저감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설비가 있어도 과도한 운영 경비 등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기술 대비해서 운전 비용 2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50톤급으로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3개월 이상 운전 데이터를 제시를 하셔야 하고 100톤급 대용량 시스템 설계안을 결과물로 제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IoT 모니터링 기술을 연계를 해서 초저공해 가스 냉난방 GHP 개발 실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등에 도입되어 있는 GHP 시스템 같은 경우에 관리가 좀 소홀한 측면이 있고 대기 배출물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공해 GHP 보급이 목적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GHP 배출가스 기준을 6월 30일에 이제 고시를 했고 이 이상을 만족할 수 있는 기기들을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가스 히트펌프 IoT 기술 적용 모니터링 장치 시제품 그리고 배출 관련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GHP 성능 효율 1등급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oT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던가 배기 배출물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한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GHP 보급과 관련해서는 23년부터 교육부와 환경부에서 본격적으로 보급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15년 이상 된 GHP에 대해서는 저공해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경제성 확보가 전제가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설비비와 유지관리비 등에서 어떤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과물에서 다 반영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는 GHP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방안까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과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기후 체제 대응 환경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체제 대응 환경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후 변화 대응한 목표치 산정, 그리고 최적 경로 분석, 그리고 이행 평가, 요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그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추진 중인 예타 사업입니다. 23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계속 과제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완화 기술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예산을 보시면 완화 기술이 계속 과제가 5개고 적응 기술은 3개 해서 8개 과제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3년에 신규로 진행되는 과제는 총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원 형태 보시면 이거는 기초 개발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리빙랩 기반으로 한 적응 경로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그 부문 간의 영향평가, 리스크 관리, 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 리빙랩 형태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응 정책, 인벤토리 구축이 주요 결과물로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성이 상이한 4개의 도시 이상을 선택을 해서 각 부문 간의 영향, 리스크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의 그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에 크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2번째 과제는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통합평가 모형 개발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기후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는 모형 개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7개 부문에서 죄송합니다. 7개 부문에서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의 사회적 피해 비용을 산정하는 그러한 게 주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해야 되는 결과물로서는 국내 기후변화 정책 분석을 위한 탄소 사회적 비용 산정,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고려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국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NDC 보고서, 투명성 보고서, 적응 보고서, 그리고 지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과제 사업의 경우에는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기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대기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들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기존에 개발된 많은 그 소부장이 있었지만 국산화 쪽에 특화를 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신규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보시면 그 소부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외 수급 여건 악화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환경 부문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소부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기 분야에서는 총 4개 과제가 신규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복합악취 유발물질 측성 센서 및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3개소 이상의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복합악취 측정 시스템 개발이 주요 결과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인기관의 성능 성적서, 그리고 현장 운영 매뉴얼을 결과물로서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국산화 100%,
그리고 센서 수명 6개월이 주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배출원의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를 위한 건식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국산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결과물로서는 흡착 소재를 3종 이상 개발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시험 운전 성능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기존 외산이나 국산 흡착제와의 비교 검증을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증은 2개소 이상에서 6개월간 운전한 데이터가 결과를 만족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녹스삭스 VOC 처리를 위한 스크러버 용액의 제조 및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녹스나 VOC 스크러빙을 위해서 맞춤형 용액을 제조하는 기술을 국산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그다음에 기존 제품 국산 외상과의 비교 검증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국산화 100% 등 유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과제입니다. 네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무탄소, 그러니까 수소와 LNG 연료를 혼소 전소형으로 한 저녹스 연소기 국산화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무탄소 연료용 열원기기하고 저녹스 연소기를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공인 시험 성적 그리고 비교 검증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로서 자체 평가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을 제출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저녹스 연소기에 대한 국산화 100%는 동일한 최종 목표이며, 그리고 혼소에서 녹스 농도는 40ppm 이하, 그리고 수소 전소 시의 녹스 농도는 40ppm 이하와 같이 최종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과제들과 동일합니다. 기후 대기 분야에 대한 신규 과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하매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관리기술실 최상웅 실장님께서 물관리 분야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물관리 분야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물관리기술실 최상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물관리 분야 신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분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4개 사업 분야에 대해 23년 총 15개 신규 과제를 이제 공모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앞서 이제 대기 분야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기자재 이제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물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해당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이제 핵심 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 개발을 통한 이제 수입 배치 및 글로벌 수출 상품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수질 측정, 영양 제고 기술 개발, UF 및 고도산화 처리, 이제 광촉매 기술 개발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 사업 기간은 이제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추진되며,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이제 총 3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입니다. 23년도 이제 중점 추진 방향은 물환경 관리 기술 국산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시간 수질 오염 물질 분석 센서, 국산화 및 센서 기반 측정 대응 전처리 기술 개발, 그리고 또 하폐수, 하천 수질에 따른 센서형 복합 이제 수질 자동 측정 기기 연계 시스템 개발, 국내산 고분자를 활용한 이제 UF 모듈 개발, 또 수처리형 광촉매 합성 및 표면 처리 기술 개발 등 그러한 이제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이제 지원 예산은 1개 분야 3개 과제에 대하여 총 22억 원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실시간 센서 국산화 및 현장 맞춤형 복합 수질 자동 측정기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이며, 연구 기간은 이제 1단계 3년, 2단계 2년으로 총 5년으로 진행되며, 23년 연구비는 이제 8억 원 내외 진행되고 총 5년간 35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센서 국산화 그리고 이제 센서 기반의 그런 측정 전처리 기술 등의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하프스 처리 공정, 그다음에 하천 모니터링용 센서형 수질 복합 측정기를 이제 결과물로 개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 적용성을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존 외산 센서형 측정기 성능 대비 100% 이상의 그런 국산화 대체품을 만들어서 하프스 처리 시설 등의 그런 각종 수요 기관의 모니터링용 측정 장치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내산 고분자를 이용한 정수 처리 UF 가압형 준공사 분리막 모듈 및 품질 관리 이제 기반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이제 운영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통합형이며 연구 기간은 이제 1단계 3년, 2단계 2년으로 총 5년으로 진행됩니다. 23년 연구비는 이제 8억 원 내외로 진행되고 총 5년간 60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국내산 고분자 활용 분리막 소재 개발을 하고 국산 준공사막 제조 기술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현장 적용 성능을 입증한 그런 이제 국내산 소재로 제조한 준공사막을 개발을 해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외산 준공사막 대비 이제 성능 100% 이상의 그런 정수 처리 UF 준공사막 모듈 및 파일럿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 UF막을 활용하는 기존 정수 처리 시설에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처리형 강촉맥 합성 기술 국산화 및 수처리 공정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응용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통합형이며 연구 기간은 1단계 3년, 2단계 2년으로 총 5년으로 진행되며 23년 연구비는 이제 6억 원 내외 지원되고 총 5년간 34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이제 국산 원료를 활용한 그런 이제 수처리형 광촉매 합성과 그리고 또 이제 표면 처리 기술 그리고 광촉매 활용 이제 수처리 공정 반응조 설계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국내산 수처리형 그런 광촉매 소재를 개발하고 또 이제 해당 광촉매를 활용한 그런 고도산화 처리 장치의 최적화 공정 운영 관리 매뉴얼을 이제 도출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그런 기존 외산 광촉매 대비 성능 100% 이상의 대체품을 만들어 광촉매 활용 고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공정 및 시설에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월 31일까지 이제 1월 31일 오후 3시까지 신규 과제 공급이 접수를 이제 거쳐서 3월까지 선정 평가를 마치고 4월에 이제 협약을 체결한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파일럿 공정 등의 그런 사업 관련 부지 선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제 본 사업 특성상 참여 가능한 주관 연구개발 기관 유형은 영리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뭄 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물 공급 환경 변화에 따른 이제 가뭄 대응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 기준과 가뭄 규모별 물 분배 과학적 근거를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물순환 DNA 구축 및 이제 가뭄 대응 능력 평가 기술 개발 그리고 가뭄 규모별 물 분배 최적화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추진되고 있고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이제 총 299.9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지원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입니다. 23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이제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 대응 능력 평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물순환 DNA 및 가뭄 대응 능력 모니터링 평가 예측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지표수 지하수 연계를 고려한 그런 자연 유량 평가 및 하천 갈수량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뭄 규모별 그런 물 분배 최적화 기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가뭄기간 생태계를 고려한 물 공급 대응 능력 최적화 기술 그리고 당원 의사 결정을 이제 위한 시나리오 유튜럴 기반 가뭄 취약도 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 이제 해당 그 사업의 신규 과제 지원 예산은 두 개 분야 두 개 과제에 대해서 총 15.13억 원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물 부족 피해 분석 및 이제 물 공급의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과 이제 활용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이제 응용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이제 개별형이며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 2단계 2년으로 총 4년 진행됩니다. 23년 연구비는 이제 6.2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총 4년간 24.7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이제 물 부족 시의 그런 사회 경제적 피해 분석법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물 공급 시 그런 이제 사회 경제적인 가치 평가 기술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이제 통해서 물 부족 피해 및 물 공급 사회 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운영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하고, 결과물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 부족 피해 단계별 분석을 통해서 상수 물 부족 지역의 그런 피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수 통제소라든가 그런 이제 지자체 등의 유관 기관 업무하고 연계해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자원 시설 연계 운영 기반의 물 부족 규모별 비상 대응 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응용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입니다.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 2단계 2년으로 총 4년 진행이 되고, 23년 연구비는 6.2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총 4년간 24.7억 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이제 물 부족 대응 모의 최종 모의형 선정과 그다음에 이제 물 부족 비상 대응 제한 급수 단계별 시나리오 및 프로토콜을 개발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 연계 물 부족 비상 대응 플랫폼을 개발을 하는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물 부족 규모를 고려한 물 공급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 통제소 지자체 등의 그런 유관 기관의 업무에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며 지원 대상은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해당되는 연구개발 이제 기관이 대상이 되겠고, 이제 이 과제 특성상 이제 그 개발 기술의 실용화 기반 구축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수요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개발 기술 활용 및 수요 기관의 업무 연계를 위해서 수요 기관하고의 주기적인 그런 이제 검토 협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홍수 방어 능력 혁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이상 홍수 피해 증가로 인해 이제 기존 홍수 방어 대응 체계의 한계점 극복과 이상 홍수 방어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이제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 홍수 대응 역량 강화 기술 개발과 DNA 기반 도시 리질리언스 회복 기술 개발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추진되며 사업 예산은 이제 정부 출연금으로 총 362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원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입니다. 23년도 이제 중점 추진 방향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서, 이제 첫 번째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제 이상홍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연성 기반 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 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그리고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 방어 시설 초연결 최적 운영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DNA 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이제 도시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 센싱 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을 하고, 지능형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그런 고정물 도시 홍수 회성 및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이제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 지원 예산은 2개 분야의 2개 과제에 대해서 총 28.3억 원입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대응 최적화 기술 및 효과 분석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응용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이며,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 2단계 2년으로 총 4년간 진행됩니다. 23년 연구비는 12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총 4년간 45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유역별 공간 자료를 활용한 최적 홍수량 배분 기법 개발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유역별 그런 우수 유술 저감 시설의 그런 최적 운영 방안의 결정 기법을 이제 결과물로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유역별 홍수량 산정 무용을 통한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량 최적 분배 방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 통제소라든가 그런 지자체 등의 유관기관 업무에 연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이제 본 과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블루, 그린, 그레이 인프라의 도시 홍수 방어 능력 회복 탄력성 평가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응용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입니다.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 2단계 2년으로 총 4년간 진행이 되고, 23년 연구비는 17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총 4년간 68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는 홍수 방어 인프라 방어 능력 및 회복 탄력성 평가 기술 등의 그런 요소 기술들을 통해서 홍수 방어 기작에 따른 시설물별 침수 방어 및 회복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결과물을 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홍수방어 그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 평가를 통해서 홍수방어 기작에 따른 시설물별의 그런 침수방어 및 회복 성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통제소하고 지자체 등의 그런 유관기관 업무에 연계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해서 생략을 하고, 해당 과제의 그런 이제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호에 대한 연구개발 기관이고, 이제 특히 또 환경부 추진 사업을 고려한 그런 기술 개발 연계성을 확보하는 게 이 본 과제하고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개발 기술의 그런 정책 활용과 그런 수요 기관의 업무 연계를 위해서 수요 기관과 또 주기적인 검토 협의가 이제 필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 환경 오염 유해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중 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제 지중 환경 오염 사전 예방 및 위해 최소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은 18년부터 24년까지 총 7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이제 사업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총 1,011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연구단 개별형 그런 통합형입니다. 23년도 중점 추진 방향은 이제 오염 조사 진단 기술 개발 확보를 위해서 이제 지중생활 공간의 오염 물질 조사 및 유해성 진단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중 공법 효율의 고도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지중 정화 공법의 현장 실증을 통해서 정화 효율 고도화 기술 개발을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23년도 이제 신규 과제 지원 예산은 2개 분야의 8개 과제에 대해서 총 5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제 부지 특이성을 고려한 지중 환경 조사 평가 예측 기술 통합 적용 및 현장 실증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이며,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되고 23년 연구비는 7.5억 원 내외고 총 2년간 18억 원 내외로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 해당 과제 같은 경우는 주간 연구 기관으로 이제 토양 지하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정화 업체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됩니다. 본 과제는 이제 오염부지 현장 개념 모델 및 통합 관리 방안 구축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확도가 80% 이상인 그런 이제 지중 환경 유기 오염 물질 대상 조사 평가 예측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이제 현장 실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 환경 오염 조사 시에 그런 이제 조사 정확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정화 효율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오염 부지 정화 현장 정화 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현장 실증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 통합형이고, 이제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되며 23년 연구비는 이제 4.05억 원으로 총 2년간 11.05억 원 내외로 이제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앞의 과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과제도 이제 주간 연구 기관으로 토양 지하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정화 업체가 필수로 참여하여야 됩니다. 본 과제는 이제 실시간 정화 효율 평가 측정 데이터 수집을 하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각각 30% 이상 향상되는 그런 지중 환경 오염 물질 판단 및 고등 모니터링 기술을 이제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중 환경 내 비가시적인 그런 오염 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지중 오염 물질의 고동 제어 기반 원위치 지중 추출 기술 개발 현장 실증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개별형 통합형이고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23년 연구비는 7.67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총 2년간 11.17억 원 내외로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주간 연구기관으로 토양씨앗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본 과제는 이제 원위치 지중 추출 기술의 현장 실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이제 기존 그 정화 기술 대비 정화 효율이 200% 이상 향상된 그런 지중 환경 내 유류 오염 물질의 원위치 지중 추출 및 효율 평가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고 지중 환경 내 유류 오염 물질에 대한 최적 추출 정화 기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이제 지중 유기 오염 물질 원위치 정화 기술 현장 실증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이제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이고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됩니다. 23년 연구비는 이제 7.5억 원 내외로 총 2년간 22억 원 내외로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간 연구 기관으로 토양씨앗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본 과제는 이제 원위치 지중 정화 기술의 그런 이제 현장 실증을 통해서 기존 기술 대비 정화 효율이 200% 이상의 향상된 유기 오염 물질 원위치 정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된 유기 오염 물질에 대한 고도화된 원위치 정화 기술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중 앞의 과제와 비슷한데 대상이 이제 무기 오염 물질에 대한 이제 원위치 정화 기술 현장 실증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이고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됩니다. 23년 연구비는 7.5억 원 내외 지원되고 총 2년간 22억 원 내외로 이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이제 토양씨앗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과제는 여섯 번째부터 이제 8번째 총 3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개 과제는 이제 자유 공모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 공법 설계와 현장 실증을 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개발 단계이고 추진 방식은 이제 개별형 통합형이고 연구 기간은 1단계 2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제별 23년도 연구비는 5.34억 원이고 총 연구 기간 내 총 2년간 22.79억 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이제 토양씨앗수 관련 그런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고 본 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자유 공모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염 부지에 대한 적합한 정화 공법 등의 그런 과제의 목표와 활용 방안을 과제 신청자가 직접 제안을 하고 또 이를 설계 시공 운영함으로써 그런 해당 정화 공법을 현장 실증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과제들의 일정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물관리 분야 신규 과제에 대한 기술 개발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훈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 조장윤 시장님께서 생태보건 분야 R&D 사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태보건기술실장 조장률입니다. 환경부 생태보건 분야 환경연구개발 사업 23년도 추진계획을 신규 과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분야에서는 생태 분야 2개 사업, 화학 분야 2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6개 과제 73억 원 규모로 신규 과제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23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관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파리협정 이행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 관리 및 탄소흡수능 증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흡수원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규 사업으로 27년까지 5년간
약 331억 원의 재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3년도에는 우선 생태계 유형별 탄소 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개발 분야에서 한 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생태계 유형별 탄소 흡수 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그리고 생태계 유형별 탄소 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마지막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탄소 흡수원 통합 관리 기술 등 세 가지 세부 과제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입니다. 23년도에는 한 개 분야에 약 21억 원이 신규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또 다른 내역 사업인 자연기반해법 기반 탄소 흡수 증진 기술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내년인 24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원 형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3+2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생태계 유형별 정량화된 탄소 수지 평가 기법을 표준화하고 티어 3 수준의 탄소 흡수 및 배출량 산정식을 개발해야 하며 탄소 흡수원 공동 효과와 상쇄 효과를 고려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즉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탄소 흡수는 측정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탄소 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 개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과제 같은 경우는 통합형 과제로 총괄 과제와 세부 과제로 구성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총괄 과제 및 세부 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은 세부 과제 3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제를 총괄로 할지는 제안자분께서 선택하여 주시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담수 및 섬 야생생물 소재의 보존과 관리를 표준화하고 수요 맞춤형 특성 분석을 통해 산, 학, 연, 병 등 민간에서 야생생물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생물 소재의 확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소재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차 사업 기간인 26년까지 약 432억 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26년 이후에 지원 여부는 향후 다부처 사업 전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연구단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에 적합한 표준화 방법론과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요 맞춤형 유용성 집적화와 전문 분석 정보 구축으로 섬 야생생물 소재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즉 21년도부터 추진하던 담수 야생생물 소재 자원화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섬 야생생물 소재 자원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 개 분야에 약 67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성 기반 분야로 담수 야생생물 한 개 계속 과제에 48억 원, 섬 야생생물 소재 자원화 한 개 신규 과제에 19억 원 등 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신규 과제인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연구 과제는 4년 1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약 15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바이오 자원에 대한 국제 표준인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 즉 ISO 20387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생물소재 표준화 지침서를 작성하고 1만 건 이상의 섬 생물소재 및 기능성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재 분양 실적은 4,600여 건 이상 달성하여야만 합니다.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의 보존 관리 표준화와 유용성 정보 분석 그리고 분양을 통해서 민간에서 야생생물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은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제 같은 경우는 연구단형 과제로 총괄 과제와 세부 과제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총괄 및 세부 과제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또한 이건 연구 단원 과제로 총괄 연구 책임자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연구단 운영 계획에 대한 기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생활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 개발 과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학 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를 통한 안심 환경 사회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략 목표는 생활화학 제품 함유 유해 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20%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생활화학 제품에 함유된 혼합물에 대한 유해성 평가 기술 개발, 실사용 환경에 기반한 노출 평가 기술 개발, 그리고 유해 물질의 유해성 저감 기술 개발 등 생활화학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7년까지 8년간 약 1,458억 원의 정부 추정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모두 개별형 또는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생활학 제품 안전관리 정책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실제 제품 사용 조건에 기반한 유해성 및 노출 평가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학 제품 내 혼합물의 유해성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며 제품 사용 기반의 노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상세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생활학 제품 및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저감과 노출 최소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3개 분야 총 22개 과제에 약 207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해성 평가 분야는 5개 계족 과제에 56억 원에 더해서 2개 신규 과제 25억 원 등 총 7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노출 평가 분야는 4개 계속 과제에 52억 원, 유해 저감 분야는 11개 계속 과제에 약 7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해성 평가 분야에서 23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2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규 과제인 바이오사이드 유효 성분 등 대상 인비트로 호흡기 독성 스크리닝 인공기관지 모형을 만드는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본 과제는 3+2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간 총 82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 방식은 통합형 또는 개별형으로 연구자가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서 동물 대체 호흡기 독성 평가법을 마련해야 하고 호흡기 독성 평가법의 OECD 시험 지침 인증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인공기관지 모델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본 과제는 호흡기 독성 대체시험법의 OECD 시험 지침 등재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이라는 좀 연구기간의 한계를 감안해서 TG 등재를 위한 제안서 제출까지를 기술개발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과제인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 유해성 평가용 AOP를 반영한 통합 시험 평가 접근법 활용 기술 개발 과제입니다. 3+2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간 약 88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 방식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통합형 또는 개별형으로 연구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제는 최종적으로 AOP 즉 독성 발현 경로에 기반한 ITS 표준 지침서 및 검증 보고서를 제작하고 IATA 즉 통합시험 평가 접근법을 통한 혼합 노출 독성 예측 툴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ECD TG에 등재되어 있는 또는 기개발된 ITS를 활용해서 IATA 사례 연구 및 관련 표준 지침서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최종 성과물은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유해성 및 관련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 평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과 지원 대상은 배표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참여를 하여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 예측 예방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적 기술적 사후 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예측 예방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연구개발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선행사업인 화학사고 대응 기술개발 사업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인 예측 예방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화학사고의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연구개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6년까지 5년간 약 537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개별형 또는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화학사고 시 유누출 영향범위 상세 예측 및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화학사고 발생 시 물질의 이상 반응 예측 기술 개발 등 화학사고 예측 예방 고도화 연구와 더불어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계 활동들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는 동 분야에 약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작년 22년도부터 시작된 4개의 계속 과제에 더불어서 올해부터 시작된 2개 신규 과제에 13억 원 등 총 6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2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과제인 화학사고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과제 같은 경우 2+2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총 42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 방식은 통합형 또는 개별형으로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본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사고물질, 시나리오, 예측, 프로토콜 등이 반영된 3차원 전산 유체역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하고 CFD 모사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존 외산 상용 프로그램에 버금가는 수준의 오픈소스 기반 3차원 전산 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동영상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연구 성과인 3차원 CFD 프로그램은 민간에 무료로 배포하여 사업장에서 손쉽게 사용함으로써 사업장의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규 과제인 AI 머신러닝 기반 화학물질 반응 예측 기술 및 통합형 전산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과제는 2+2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간 총 33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과제들과 마찬가지로 통합형 또는 개별형으로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물성 및 반응 특성, 발열이나 폭발 위험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고 열 분해산물이나 반응 생성물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역학 기반 화학 반응 위험성 빅데이터 및 반응 예측 기술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본 과제의 최종 성과물은 화학사고 시 화학 반응 시뮬레이션을 통한 반응 위험, 대응 요령 등을 골든타임 내 유관기간 내에 전파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과 지원 대상 등은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생태보건 분야 2023년도 중점 추진 방향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장현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제 이제 설명서 내에 보면요, 장기 실증이라고만 나와 있고 기간이 명시 안 된 게 있는데, 그럼 장기 실증이라 그러면 어떤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지 하고요. 과제 이제 추진 체계를 보면은 개별형 또는 통합형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지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합 과제 같은 경우는 통합 관리 기간을 별도로 두게 돼 있고 주관 기간이 있는데 이 주관 기간은 그러면 각 세부 기술에 대해서 주관 기간이 각각 있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한 개만 있어도 되는 건지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은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그 주간 그 통합형 과제의 개별과 그 통합형의 구분을 저희가 특별히 두지 않고요. 이 기술 개발을 할 때 연구자분이 유리하신 걸로 구성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혼자 단독으로 하시는 개별로 구성하셔도 되고 세부 그 과제로 구성을 하고 통합 주간을 하는 걸로 구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부 기술로 그 세부 과제로 구성을 하실 때는 과제별 주간 기간이 다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총괄로 주관하실 그 대표 기간을 좀 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기 실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제마다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과제에 뭐 6개월 이상 그 실증 테스트 베드를 돌려야 된다라고 사실은 그 명시가 돼 있고요. 어떤 과제들은 1년 동안 또 뭐 사계절을 봐야 하는 과제들은 1년 동안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술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증 기간을 좀 설정해 주셔서 선정 때 발표를 하시면 그 부분이 그 평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람볼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해외 환경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OECD 제안서 제출, 그리고 현재 뭐 다른 외국 그 정부 지원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회사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회사는 서울에 국내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혹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외국인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지원 대상에서 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주간으로 참여를 하실 때 기관 자체가 그 서울에 있으시면 네. 되고요. 사실 거기에 이제 참여 연구원일 때는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기술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화학사고 예측 예방 관련된 그 과제에서 그 과제는 메인이 프로그램 개발인데 그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완료 후에 일반에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성과품이 공개용으로 전환되는 이런 경우에도 개발한 기업이 기술료를 부담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료가 예전에는 정부나 기술료 정액으로 해서 그 민간 일정 부분에 대한 정부 저희 지원금에 대한 비율로 기술료를 지금 냈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경상기술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국민에게 공개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나 기술료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는 주식회사 RM의 권호경입니다. 오늘 설명회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저희 회사가 로봇을 활용한 그 폐플라스틱 자동화 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폐자원 쪽에는 신규 과제가 없는 게 좀 아쉬워서 혹시 올해가 없으면 내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폐자원 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자원순환 쪽에 대한 예정이 있는지 그거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는 신규 과제가 없는데요.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예타 제도라든가 예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내년에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저희가 신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국가 과제들이 이 중복성을 아마 체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규탄소 같은 과제의 한 예를 보면 무탄소, 수소, 혼소, 전소, 전학서 이런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각 사업장마다 연소 패턴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그 과제 같은 경우에 중복성을 체크해 보니까 RFP만 내용만 해가지고 중복성 체크를 해도 60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이름으로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다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중복성 체크가 보통 60점 이상이면 아마 중복성으로 판정받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를 좀 여유를 줘가지고 70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그 방침은 없는지 좀 알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NTIS 통해서 그 지금 신규 과제 RFP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중복성 체크를 하고요. 이제 새로 이제 저희 쪽에다 그런 공모해 주신 과제에 대해서도 이제 중복성 체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유사도가 60이다 70이다 해서 이건 중복이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그 30에 대해서 차별성이 좀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 저희가 이 과제가 딱 중복이니까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추진 전략에서는 자원순환성 제고를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는데 오늘 발표된 환경기술 R&D 사업계에는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성 제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올해 R&D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한데요. 오늘 설명드린 것은 올해 나가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 거고 자원순환이나 순환경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획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에 신규 과제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2단계로 구성된 5년 통합형 과제에서 2개의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과제의 세부 주관기관이 1단계에서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공동이나 위탁기관의 연구기관이 1단계에만 혹은 2단계에만 참여하도록 구성해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환경부 R&D 같은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사업기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계별 참여 연구 개발 기관을 구분해서 구성해서 협약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만약 진행하다가 연구 개발 기관이 변경하게 되면은 협약 변경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연구 개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함은 보장된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추가 질의 사항이 없으면 환경부 R&D 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 오늘 설명드린 사업의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1월 31일 15시까지 연구개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인 아이리스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 2시 50분부터 국토교통부 R&D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